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우리 지금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걸 늘 기억하면서 강의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캔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는 사전적 의미 요 앞에 적어놨는데 이런 뜻입니다. 미술이나 공예에 있어서 유화를 그리는 천,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 다른 의미로 체육에서는 그 복식이나 레슬링 할 때 그 링 바닥을 캔버스라고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밖에 튼튼하게 만든 돛, 천막, 배낭 이거를 만들거나 또 유화를 그릴 때 쓰는 평직물, 그냥 천 조각도 캔버스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예, 캔버스가 기본적으로는 그림 그리는 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 캔버스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ML5에서 웹페이지의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 또 캔버스 태그를 웹페이지에 사용하는 방법, 또 캔버스에다가 직선이나 사각형, 원호죠, 호를 그리는 방법, 또 패스, 경로에 대한 개념, 또 경로를 이용한 그림 그리는 거, 또 캔버스 사각형, 원호 등의 닫힌 도형의 내부에 칠하는 거, 필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 또 캔버스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방법,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 또 마우스의 동작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특정한 기능, 그림 그리는 기능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주로 실습을 통해서 그 기능을 익히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용했던 태그랑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특정한 태그 하나만으로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림에 대한 그림 객체에 대한 정보를 쭉 주고 그다음에 그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었을 때 캔버스에 그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 그거 미리 알고서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다음 기능 알아보기 전에 용어 정의 하나, 기본적인 상식 하나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이라고 들어봤죠? 그라데이션.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닌데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특정 도형의 색깔의 농도를 빨간색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도록 만들는 기능 있잖아요. 이런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모양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사각형으로 원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사각형을 중심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런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래픽에 사용되는 기법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는 그라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양에서는 그라디언트라고 더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메소드 이름을 그라디언트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설명할 땐 그라데이션 하고서 그라디언트라고 적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껄끄러운 데서 부드러운 것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색상이나 질감이 변해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라데이션 뭔지 알고 있어요? 이 그라데이션 기능, 이거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을 간단히 보여준 거거든요. 간단하게 네모난 도형을 하나 배치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채우기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지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여기 파란색이거든. 이 색이 이렇게까지 변할 때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해줘. 여기 파란, 여기 빨강이거든. 여기 갈 때도 점진적으로 빨갛게 해줘.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지점이라는 걸 설정해 준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이나 두 가지 색깔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여러 가지 색을 지정을 해서 색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라데이션 채우기 기능이라고 합니다. 즉 그라데이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그라데이션 설명 잘 기억하면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의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앞의 내용은 동일하니까 요건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라데이션이 뭔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색의 농도 변화를 줘가지고 입체적으로 표현되지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예, 이건 입체 같잖아요, 맞죠? 원점을 기준으로 되네. 오케이. 예.
여기서는 이렇게 사각형에다 표시하는 걸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라디언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리 그 농도 변화를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농도 변화, 그라데이션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크리에이트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래서 농도 변화에 대한 객체를 미리 만들어 주네요. 그런데 특이한 게 00에서 100의 0으로 되어 있네. 좀 이따 생각하고요. 이거를 그라디언트라고 격체 지정했고요. 거기다가 add color stop 해가지고 스톱점, 정지점 주는 거죠. 아까 파워포인트도 보면 정지점 해가지고 여기를 기준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색깔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만들어줘 라고 지정을 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0번, 1번 줬네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순서 색이 2개 아니라 3개, 4개가 지정될 경우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색을 배치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 색깔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나타낼 거잖아요. 그 순서를 여기다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여기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라데이션에 대한 속성값을 지정한 다음에 그게 그라디언트라고 들어있죠. 이거를 컨텍스트 필 스타일에다 아까 색깔 지정했던 부분 여기다 그 객체를 지정해 버리게 되면 이 설정한 이 속성값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 레탱글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그려지면서 거기 채우기에 그라디언트 기능이 그라데이션 기능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게 X축으로 변하고 있죠. X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X축으로 하라고 그랬나? 글쎄 모르겠어요. 디폴트인가?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여기 선만 색의 정도가 점점 변하는 거죠. 똑같이 그라디언트 지정 똑같이 했습니다. 앞에는 똑같습니다. 정지점 기준 설정한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설정한 스타일이 아까는 필 스타일이었고 지금은 스트로크 스타일입니다. 스트로크 스타일. 즉 점지 그릴 때 점지 그리는 거를 이 스타일로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겠다 그럽니다. 즉 이거는 스트로크로 지정한 거 보니까 선이구나. 네. 스트로크 레탱글한 거 보니까 이건 속이 빈 사각형, 이건 속이 채워진 사각형이 되겠죠. 예, 여기 좌표값 지정하고 100에 100짜리 그렸습니다. 근데 얘는 선만 쭉 농도가 표시됐는데 위가 약하고 밑이 강하네. 얘는 왼쪽이 약하고 오른쪽이 강했는데 이 값이 그걸 의미하는 거네. 예, 여기서부터 00, 여기서부터 100의 0 이렇게 색의 농도가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0의 0에서 0의 100, 0의 0이면 여기잖아. 0의 100이면 x 0 이렇게 이 방향으로 색의 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원점을 중심점을 잡으면 이런 모양이 돼 버리겠네. 예, 그럴 것 같죠? 해보기 바랍니다.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도형을 그리기. 괜찮네요. 그라디언트라는 거. 그라디언트. 요 메소드 기억하면 되죠. 크리에이트 리니어 그라디언트라는 요거 기억하면 되죠. 요거. 크리에이트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이라고 안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농도가 색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도 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림자 효과 주는 거 하죠. 이거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런 그림 효과가 다 들어있네. 예,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뭐 유사한 거니까 보기 더 편하죠. 익숙한 그림. 요 그림이네요. 요 뒤에 여기 그림자 같이 이렇게 초록색 색깔이 나타났네. 이거네요. 그림자. 섀도우가 그림자죠. 섀도우라고 되어 있네. 예, 똑같이 위에까지 동일했었고요. 여기다 컨텍스트 섀도우 설정하네. 그림자 색깔 그린. 그림자의 옵셋 X, 옵셋 Y. 이것도 뭐야? 블로어? 블로어는 이제 포커스 블로어. 우리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예, 포커스를 맞추거나 포커스 흐려지고 효과 줄 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색깔이 점점 약해진다. 초점을 잃는다 그 소리다. 초점을 잃는 데까지 정도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섀도우의 옵셋 X, 옵셋 Y는 뭐냐? 옵셋 여기 설명해놨죠. 배열이나 자료 구조 오브젝트 안에서 처음부터 주어진 요소나 지점까지 변이 값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그 소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처음에 여기 사각형 표시했잖아요. 이거 기준에서 X축으로 얼마큼 밀어낼 거고 요거 Y축을 그림자가 Y축으로 얼마큼 밀려 나갈 건 얘입니다. 오른쪽으로 5픽셀만큼 아래쪽으로 5픽셀만큼 그림자가 일본 도형 겹쳐 있으면 그림자가 안 보이잖아요. 약간 비스듬히 옆에서 봐야 되죠. 그 옆 위치가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5만큼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농도가 되겠네요. 그 농도는 요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색깔은 그린, 섀도우 그림자였죠. 처리됩니다. 콘텍스트 이런 게 표시가 되게 되면은 그 여기 표시되는 도형에 대해서 필 스타일 블루 처리 딱 하게 되니까 이거 뭐야? 도형 처리네. 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모든 도형들은 기본적으로 그림자가 설정이 된다 그 소리네요. 레탱글 필 스타일 색깔 주고 그다음 도형 꽉 채운 도형 그렸더니 바로 그림자가 나타났죠. 그림자 주기 효과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똑같은 도형 하나 있는 것보다 그림자까지 있으면 마치 입체 3D 같은 느낌이 나니까 뭐 그런 효과를 노릴 때 사용하자는 거죠. 또 무슨 기능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 글자 효과 이제 글씨 표현하는 거네요. 아까 글씨 처음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같습니다. 틀린 점은 또 뭐가 있을까? 쭉쭉쭉쭉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호한 거 동일하고요. 여기 캔버스 가져온 것도 동일합니다. 특이한 거는 콘텍스트에 보면 똑같네. 똑같습니다. 그냥 틀린 게 있을 줄 알고 내가 왜 색칠해 놓고 몰랐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직접 표현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변수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저장시켜서 처리해도 됩니다. 처리할 때 콘텍스트 폰트, 이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의 폰트는 20픽셀 맑은 고딕으로 해주어. 맑은 고딕 한글이고 중간에 스페이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헛다운표를 묶었다는 거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운표가 중복되다 보니까 여기 속에는 헛다운표, 겉에는 쌍다운표 썼죠. 쌍만 서로 맞춰주면 돼. 서로 페어링이 되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폰트 지정했고요. 필 텍스트에서 텍스트 채우기가 됐네요. 메시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기에 표시하는 이 좌표값이죠. x축 10, y축 50에다가 메시지 내용을 표시해줘.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된 겁니다. 글씨 속을 보니까 꽉 채워졌네요. 조금 해서 그런가? 40으로 키워보면 더 좋은데. 이건 필 텍스트를 했기 때문에 글씨가 표시될 때 글씨 속에도 꽉 채웁니다. 윤곽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요? 밑에 봅시다. 여기에 보면 똑같이 텍스트 폰트를 갖다 이번에 40픽셀의 타마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트록 텍스트로 텍스트 내용을 캔버스에다 표시를 해줬습니다. 스트록은 보통 선 그릴 때 도형 만들 때 우리 많이 썼었죠. 이렇게 해서 표시했더니 이번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얘는 글씨가 표시가 됐는데 글씨 속이 흰색으로 표시가 됐죠. 글씨 속이 빈 상태, 즉 필이 아니라 스트로크로 하게 되면 윤곽선만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구분을 하는구나. 폰트를 가져와도 속에 채우는 건 아마 별도 기능 같아요. 오케이. 글씨를 표시할 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라고 주면 되네. 필 텍스트 그리고 스트로크 텍스트 이렇게 주면 되네. 아까 필 레탱글, 스트로크 레탱글이라고 썼었잖아요. 그쵸. 아크라고 썼었고요.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라고 쓰면 되네. 쉽네. 그리고 위치만 잡아주면 되네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나 색깔은 앞에서 콘텍스트 폰트 주면 되고요. 색깔은 어떻게 했죠? 콘텍스트 스타일 썼죠. 그럼 스트로크 스타일, 필 스타일 이거 주면 되겠네. 그쵸. 스트로크 스타일 하게 되면 테두리 선의 색깔, 필 스타일 하면 채워지는 색깔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도형 그리기 앞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고요. 다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캔버스에 지원하는 도형은 지금 봤죠? 선, 사각형, 호 이 세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도형, 텍스트는 도형이 아니죠. 그래서 외곽선 그리기, 내부 채우기 이 두 가지 기능이 가능합니다. 외곽선 그리기는 스트로크, 내부 채우기는 필 했었죠. 이거 쓰면은 내부가 채워지는 거고 스트로크 쓰면은 스트로크 이거죠. 그러면은 외곽선만 나왔죠. 도형을 그릴 때는 경로 있죠. 우리 비긴 패스라는 거 썼었잖아요. 새로운 도형을 그릴 때는 비긴 패스 경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 이전 거랑 연결돼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캔버스에 경로가 담긴 도형을 모두 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지만 패스를 만들 때는 그리는 도형의 컨텍스트 내 그 경로를 쭉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경로들 얘기하는 거죠. 다각형을 그릴 때는 사각형이 아니라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값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도형을 그릴 때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긴 패스 꼭 있어야 됩니다. 비긴 패스. 새로운 도형을 그린다. 앞에 경로값 다 무시하고 새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도형을 그릴 때마다 가능하면 비긴 패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하고 하면 그림 그지 돼 버리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move to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죠. 이게 뭐였죠? 그림을 그릴 때 첫 번째 위치, 어디서부터 그리기 시작할지 그리는 첫 번째 위치를 지정하는 메소드입니다. 커서를 글리 옮겨 주어 이 소리죠. 그 다음에 line to라는 명령을 주어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선이 하나 그려지는 것도 line to 하면 마지막 그렸던 그 끝점에서 다시 또 지정한 점까지 선을 또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레탱글로 사각형 그린 거 기억나고요. 아크로 호 그린 거 기억납니다. 우리 아크 할 때 맨 마지막에 적는 거 생략 가능하지만 적는 거 있었죠. 카운터 클락와이즈, 클락와이즈 두 가지가 있었죠.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호를 그릴 때 생략을 하면 요 값을 생략을 하면 호를 이렇게 그리나요? 이렇게 그리나요? 생략하면 시계 방향으로 그린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우왕좌왕 했었잖아요. 기억하라고 좀 오버 액션을 취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 다음 스트로크는 경로 속에 있는 도형을 캔버스에 그리다. 아, 스트로크는 도형을 그릴 때만 쓰는구나. 채울 때는 필이고, 그 레탱글이나 아크는 직접 그리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도형 그릴 때 사용하는 거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직선, 사각형, 호 그릴 수 있어. 그릴 때 속에 채우기, 윤곽선 구분해서 할 수 있고 텍스트 별도 처리할 수 있음. 텍스트도 윤곽선과 채우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메소드는 begin 패스 시작할 때 move to, line to, rectangle, arc, stroke 또 필도 있었죠. 이런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도형 그리기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형을 새로 그릴 때는 꼭 비긴 패스에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한다고 선언을 해줘야지 이전에 그리던 것과 연결이 안 됩니다. 도형 그릴 때 패스 경로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주게 되면 이전 거랑 선이 연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형을 그릴 때는 꼭 비긴 패스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그릴 건지를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즉 시작점을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을 설정하는 메소드는 move to입니다. 그러면 커서를 글리 이동만 시켜 놓는 거죠.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는 위치 시작점이 어딘지만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선을 형성을 해야 되죠. 선을 그려야 되죠. 그때 line to라는 메소드로 좌표값을 지정해서 여기 시작점에 지정한 곳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여기 처음에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move to 하면 요 위치로 커서를 갖다 놓아주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 2를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또 라인 2를 또 만나게 되면 두 번째 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스트로크라는 명령을 딱 날리면 그때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나는 아까 처음에 이거 하면 안 보이는데 이거 하면 보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본 준비만 시켜 놓는 거네요. 기존에 패스 다 끊어버리고 새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을 그려주어. 그 다음에 이거를 화면에 표시해. 이런 명령이네요. 콘텍스트 경로 속의 도형들 캔버스에 모두 그린다. 요 작업 순서 각 작업 단계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 도형 그릴 때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어차피 일 시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HTML이라는 게 HTML은 주로 웹 브라우저한테 화면에 어떻게 표시될지를 지정하는 거죠. 또 자바스크립트는 그 브라우저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 가변적으로 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때 주는 명령들이거든요. 그 명령을 줄 때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주어라 이겁니다. 컴퓨터한테 일 시키는 명령 가리키는 겁니다.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줘야지. 즉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줘야지 잘 이해하고 브라우저에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크로즈 패스 이것도 뭐야? 아까 그리다 보면 가끔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발점이 어딘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경로의 맨 마지막 점하고 시작점을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아까 비긴 패스에서 빈 거 만들고 무브 투에서 시작점 만들었고요. 라인 투 써서 한 번 긋고 라인 투 써서 두 번째 긋었어요.
그냥 원점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귀찮아. 그리고 이게 삼각형인데 나중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 귀찮다는 거죠. 그럴 때 컨텍스트 클로즈 패스라고 주고 좌표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move to로 지정한 이 위치로 이미 지정할 때 지정한 게 있잖아. 일일이 자동으로 쫙 설정이 돼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도형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클로즈 패스를 쓰면 도형 만들 때 닫힌 도형 어떻게 보면 곡선이라고 그러나 폐도형 하여간 뭐 닫힌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클로즈 패스 콘텍스트 클로즈 패스 딱 이렇게 치게 되면 도형이 완성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단계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기억을 좀 해주고요. 선 그리기 컨텍스트 메소드인데 앞에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싶거든요. 저는 모르니까 기본 문법사항만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브트에 들어가는 값은 뭐 이런 걸 파라미터 또는 전달된 파라미터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인수라고 하죠. x 좌표의 값과 y 좌표의 값을 보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디서부터 그림을 그릴지 즉 새로운 시작점을 지정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라인 2를 만나게 되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전 작업했던 위치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0이 되나? 0에서 도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인 2는 이 시작점에서부터 선을 쭉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시작점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라인 2가 들어간 순간에 그 다음 여기에 선이 하나 그려지죠. 이렇게 그린다고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죠. 스트로크라는 명령이 나가야지 그 다음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기 바랍니다. 선 그릴 때 move to line 2라는 거 쓰고 line 2라는 명령에 x와 y는 그 좌표점이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맨 마지막 그린 점이 되는 거죠. current point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오케이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선 그릴 때 어떤 메소드 쓰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샘플 한번 볼까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앞에 설명한 그 삼각형 그리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빤한데 뭐. 봅시다. 여기 캔버스 지정했고요. 기본적으로 객체 끌어다가 설정해 줬습니다. Y 캔버스 끌어다가 캔버스에 지정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캔버스에 들어있는 컨텍스트라는 변수로 할당해 줬고요. 새로운 패스 열어줬고요. 이전에 연결된 거 무시하고 아무것도 연결 관계 없어. 새로운 경로 만들 거야. 그리고 시작점은 120에 20포인트에서 120 여기서 출발이 돼. 아직 아무것도 안 그렸어. 선 한번 그려줘. 20에 50으로 또 그려줘. 20에 50에서 150에 120으로 또 그려줘. 150에 120에서 120에 10으로 100에서 120에 20에서 20에 50으로 갔죠. 여기서 다시 150에 120으로 가고 다시 120에 20으로 들어온 거죠. 이거 쓰기 싫으면 얘는 뭐죠? 클로즈 패스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그리지 않았죠. 컨텍스트 스트로크 스타일. 스트로크 스타일이면 색깔 지정하네. 마젠타라고 적어줬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마젠타 색깔인가? 그 다음에 스트로크 명령 주면 그때 브라우저에 색깔이 표시되죠. 요 명령 한 세트가 삼각형 이 도형을 캔버스에 표시하는 명령 세트입니다. 은근히 짜증 나는데 삼각형 그리려다 보니까 괜찮아요. 금방 그려요. 처음이라 그런 거죠. 어차피 프로그램 짜서 제어할 거잖아요. 선으로 삼각형 그리는 방법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호 그리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호를 그리는 방법 아크라는 메소드 사용한다고 그랬죠. 여기 원의 중심점 x축 y축 지정했고요. 레디우스 원의 레디우스 어딨죠? 반지름 맞죠? 반지름 지정한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 앵글 엔드 앵글 그 다음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안티클락으로 되어 있죠. 반시계 방향 이게 아까도 헷갈렸던 건데 기본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이고요. 기본은 시계 방향을 즉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이게 true로 되면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거 헷갈렸죠. true면 반시계 방향, false면 시계 방향, 생략하면 시계 방향.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각을 나타내는 정도가 중요한데 각도를 할 때 기준점이 보통 우리 여기를 잡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3시 방향 잡습니다. 이걸 0으로 놓고 봅니다. 여기가 0입니다. 요 3시 방향이 3시 한자로 3시가 0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90도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고요. 180도 하면 여기까지 옵니다. 우리 수학 시간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걸 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4분의
3파이가 되죠. 그럼 얘는 90도는 뭐 2분의 1파이지 뭐. 그럼 360도 여기는 2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파이 값 잘 기억하여. 360도는 2파이가 되고 90은 2분의 1파이가 되고 180도는 파이가 됩니다. 그 값으로 여기에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도 설정하는 겁니다. 그 값을 갖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각도 적지 헷갈리게. 그렇지만 식은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메소드.파이 이거 코어 오브젝트죠. 거기서 자동으로 파이의 값을 불러다 쓴다는 겁니다. 예, 아크 메소드 사용법, 문법 사항들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없죠. 맨 마지막에 홀을 그리는 방향을 지정하는데 그게 안티클락 YG로 돼 있어요. 우리 모르겠고 이거 설정 안 하면 시계 방향으로 그린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자 한다면 그다 true라고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예, 여러분의 교양을 넓히라고 파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주율 보통 파이라고 하죠. 아까 보면은 뭐 있었죠? mass.pi라고 적힌 거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파이가 뭐냐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 밑에 그림 나오고 있죠. 원주입니다. 원주율. 즉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1인 원의 원 둘레 그 값이 파이가 되는 겁니다. 반지름이 1일 때 여기 그림 나올 텐데 1일 때 보면 반지름이 1일 때 쭉 이거를 딱 찍고 돌려보면은 딱 요 정도 길이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알죠. 원주율 곱하기 어때요? 지름 곱하기 3.14잖아. 지름 곱하기 3.14. 우리 알고 있네 참. 원의 둘레 지름 곱하기 3.14 2파이라고 보통 했었네. 2파이면 지름 원의 둘레잖아요. 수학이 약하다고요? 오케이 알았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지름이 1인 원이 있을 때 원의 둘레를 계산해 봤더니 3.14, 15, 95, 2, 65, 35, 89, 74 이렇게 나간대요. 이 값을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걸 파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값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측정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할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수거든요.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파이는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다. 1cm짜리 원의 둘레를 둘렸을 때 그 둘레 값 원주 길이를 잰 거다 한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거 라디안 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뒤에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서 보통 우리가 각도법, 호도법, 각도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건 여기서 출발이 됐거든요. 봅시다.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각도법입니다. 동그란 원이 있을 때 원의 둘레를 360도로 정하고 그 각도의 반은 180도, 4분의 1은 90도라고 정한 다음에 그 값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고 이거는 그냥 각도 기울어진 정도를 보통 나타내는데 호도법, 보통 라디안 값이라고 하죠. 이거는 호하고 반지름의 관계를 정리한 겁니다. 뭐 어느 게 좋은지 어땠을지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쓸 때 우리가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원을 그릴 때 홀을 그릴 때는 각도를 쓰지 않고 이 라디안 값을 쓴다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뭐 이번 기회에 뭐 각도법과 호도법 라디안 값의 의미를 좀 이해해 주면 훨씬 좋겠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반지름이 1인 어떤 원에 요게 1이 되겠죠. 이때 이때 요거 반지름과 동일한 크기만큼이 1이거든요. 그때 요 값을 1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루어진 이 각도를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각도가 같게 만들었을 때 형성된 이 각도를 1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까지 가려고 그러면 요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몇 개가 들어가지? 약 3개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의 값 파이가 그때 180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여기 60도가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네. 1라디안이 60도가 안 됩니다. 안 적었어요. 헷갈릴까봐. 여기 적었나요? 57.296도입니다. 60도가 안 되죠? 조금 남는다는 거죠. 그냥 알고 있어요. 라디안 값 쓴다는 거. 라디안 값은 반지름하고 호의 관계로 결정이 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이루어진 각도를 갖다가 1 라디안이라고 해. 그리고 180도를 파이라고 그래. 즉 3.14159522배야. 그리고 전체 반은 2파이야. 이렇게 결정을 해. 파이 라디안 기억해 주기만 2파이 라디안도 기억해 주고요. 요 그림도 기억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으네요.
라디안에 대한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라디안을 계산하라고 안 하고요. 우리가 쓰는 값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그 라디안이 뭔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라디안, 반지름과 호의 관계, 반지름의 길이만큼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형성된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해 줍시다. 또 나와. 그건 아니고요. 이건 스타트 앵글하고 엔드 앵글 설명하려고 합니다. 스타트 앵글. 아까 아크에서 보면 첫 번째 값이 x의 값, 좌표값이죠. y의 값, 그 다음에 반지름, 레디우스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트 앵글, 엔드 앵글이 나오죠. 이 스타트 앵글과 엔드 앵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끝에 요 값이 있는데 보통 생략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생략하면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크라고 y지거든요. 즉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스타트에 0 집어넣고 여기다가 파이라고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180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 비어 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거꾸로 그럼 투루로 해서 반시계 방향, 그러면 여기서 시작이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계 방향일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반시계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그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거고요. 각도를 어떻게 지정할 거고, 그 각도를 지정했을 때 그려지는 선은, 즉 호는 어딘지를 나타내는 거죠. 예, 콘텍스트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중심점 50과 50이죠. 예, 요 값이고요. 그리고 요 값이 요 반지름이에요. 이거 값 50. 그리고 0이죠. 그리고 1.58. 요거는 거의 상수니까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1.5배 이러면 되죠. 0이면 여기죠. 3시 방향 0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1.5파, 1파이가 180도라고 했죠. 1.5면 4분의 3파이네. 2분의 3, 2분의 4, 4분의 3이면 2분의 3이네. 2분의 3 여기를 대죠. 여기.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에 false로 돼 있어요. 안 적어도 false고 적어도 false예요. true면 시계. 그래서 false면은 어떤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만약 true였으면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그 관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준점은 3시 방향이라는 거 꼭 확인하고요. 반지름 시작과 끝과 그다음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생략하면 시계 방향, true라고 적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아크 헷갈려서 그 설명도 한번 한 겁니다. 알았죠? 아크의 스타트 앵글과 엔드 앵글의 의미, 또 그 다음에 방향, 디렉션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보니까 안티 앵글이라고 돼 있었죠.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안티 앵글이 뭐야 방향에? 안티 앵글? 안티 크라와이즈였나? 어쨌든 의미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방향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오케이. 같은 소리 또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라는 소리죠. 중요한 거니까 그러는 거죠. 예, 여기 봤습니다. 여기 0부터 2파이까지 가라네. false예요. 그러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 그러면 그려진다는 건 선이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점이 파이의 2분의 1 파이네. 그리고 1.5 파이까지 가려네. 그리고 생략됐네. 2분의 1 파이면 어디죠? 파이가 180도, 2분의 1 파이면 90도가 되죠. 여기가 되죠. 1.5 파이면은 그러면 얼마가 되지? 275도가 되나? 39 270도 맞나? 여기가 되죠. 여기 270도가 되죠. 2분의 3이니까 이게 2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략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제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이거랑 똑같은 경우인데 요번엔 true로 된 경우입니다. 그럼 반시계 방 0부터 파이까지 true,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랍니다. 이게 시작점, 이게 끝점이에요. 생략이 지금 시계 방향이라 이렇게 돌 텐데 이건 반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돕니다. 호가 위에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군. 요번에도 true로 되어 있고요. 시작 출발점이 2분의 1 파입니다. 90도가 되겠죠. 90도 각도법으로 하면 90도 위치에서 0도까지를 0도가 3시 방향 여기가 돼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겠네. 이렇게 있으면 이게 0도, 90도, 180도, 270도, 여기 360도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루 이거 신경 씁시다.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원호 그리기에 예제가 나왔네요. 아유, 주구장창 얘기하네.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한번 착 보면 금방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요게 펄스일 때, 트루일 때 차이점이죠.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크라는 메소드를 쓸 때 좌표 중심점 잡고 지름 지정, 반지름 지정하고 그다음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도는지 지정한 겁니다. 첫 번째 게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맞나? 예, 속에 있는 그림이죠. 어떻게 알았지? 반지름이 작잖아요. 예, 속에 있는 그림 0이니까 3시 방향 0도였죠. 여기서 1.5니까 2분의 3파이 1, 여기까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준 겁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스트로크 만난 순간에 탁 화면에 찍힌 거죠. 특이한 상황 이것도 선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비긴 패스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패스 그냥 선이 아니고 호두 비긴 패스 꼭 하는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그리니까 다시 비긴 패스 시작이 됐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방향을 디렉션을 갖다가 투루로 했습니다. 투루로 하면 어떻게 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건 지름이 더 큰 놈이죠. 바깥쪽 거네. 그래서 보니까는 2분의 파이 90도네. 90도에서 메스 파이 180도네. 여기에서 열리 가래요. 그런데 1, 2 가는 건지 어떻게 알죠? 맨 마지막을 봤더니 투루로 돼 있어. 시계 반대 방향 1, 2 도는 거네.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 그런데 여기 콘텍스트 비긴 패스를 이게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앞에서 홀을 그릴 때 여기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렸죠. 그럼 커서는 현재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게 기준점이 돼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리라고 요거 없이 이 명령을 만나서 콘텍스트 스트로크를 만나게 되면 얘가 선이 끊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 버려요. 이렇게 이것도 그냥 연결된 거로 봐요. 마치 그 우리 무브 투 다음에 라인 투 하죠. 그 라인 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선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즉 비긴 패스가 없으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된 상태다. 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비긴 패스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즉 맨 마지막 시작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긴 패스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원호 그릴 때 다른 도형 그릴 때 꼭 비긴 패스가 들어가서 앞에 그린 도형과 상관이 없음을 명확히 선언을 해 주어야 됩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제니까요.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예, 사각형을 그리는 컨텍스트 메소드 아까 설명했죠. 렉탱글, 또 스트로크, 렉탱글 이렇게 두 개 있죠. 렉탱글 쓸 때는 소문자를 쓰고요. 스트로크 렉탱글 쓸 때 R자가 대문자입니다. 이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틀린다고 해서 브라우저가 에러메시지를 내보내질 않거든요. 우리가 디버깅하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쓸 때는 렉탱글로 해서 위치 지정하고 크기 지정한 다음에 도형을 그리게 되죠. 물론 스트로크 명령이 들어가지만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한 방에 그리려면 스트로크 렉탱글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위치 지정하고 크기 지정은 바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얘는 비긴 패스 안 해도 됩니다. 얘들은 그냥 지가 알아서 이건 여기서 제공된 메소드니까 메소드 안에마다 감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뭘 작업을 했든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사각형 그리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아크는 제공되는 건데 그거는 아까 비긴 패스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스트로크 렉탱글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는 렉탱글 RECT하고 스트로크 명령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스트로크 렉탱글을 써서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사전적인 의미는 알아서 하고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다각형은 폴리곤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 실력도 들리면 좋죠. 렉탱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사각형 그리기 앞에서 했는데 이번엔 간단하게 반복문 써가지고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동일하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아까는 우리가 값을 다 지정했었죠. 이번에는 반복문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까 확인했죠. 렉탱글은 비긴 패스 없어도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컨텍스트 렉탱글 명령을 써가지고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자값 요 변수의 i는 0부터 5까지 변수 1씩 증가되도록 했거든요. 10에다가 곱하기 30을 했네. 좌표값이 x축으로 30 정도 증가, y축으로 10만큼. 이거 30씩 밑으로 10씩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10 적어놨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도형을 표시할 때 사람이 좌표값을 다 지정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프로그램을 짜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쭉 도형만 배치가 된 거죠. 화면에 표시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 스타일 없어도 상관없지만 색깔 지정하고 스트로크 명령을 줬을 때 왜? 레탱글 명령이었잖아요. 스트로크 레탱글 아니죠. 바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스트로크 레탱글 알렸으면 그럼 바로 나타냈겠죠. 오케이? 오케이. 실습 예제 꼭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사각형 그리는 방법, 아울러 반복문 쓰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캔버스 지우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지우기.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아까 크리어 레탱글이라는 거 썼었죠? 이거 이용해서 지웁니다. 크리어 레탱글. 이렇게 사각형 있을 때 이 부분을 딱 먼저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 여기를 지워버림으로써 이렇게 된 사각형 만드는 거 같은 거 기억나죠? 그겁니다. 그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어 레탱글 해갖고 지워버리는데 이때 캔버스 전체 영역을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0에 0부터 캔버스 전체 사이즈 지정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겠죠. 그걸 지워버리게 되면 내용을 다 지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아울러서 경로가 있었죠. 우리 이전에 했던 경로가 있어서 그걸 닫는 방법이 비긴 패스라는 거 썼었잖아요. 이렇게 이 두 명령 세트를 한 번에 수행을 시키게 되면은 캔버스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캔버스 지워라 이런 명령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클리어 렉탱글 해서 전체 캔버스 사이즈를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비긴 패스에서 경로도 연결된 걸 다 지워버리면 캔버스 지우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알려준 겁니다. 예, 도형 꾸미기 한번 보겠습니다. 도형 꾸미기. 도형 어떻게 꾸미라는 거지? 예, 도형은 지금 여기서 캔버스에서 쓴 도형은 뭐 있죠? 네모,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동그라미 이것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나머지도 삼각형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곡선이 이렇게 닫히도록 어떤 갖춰진 형태의 모양을 갖추게 되면 그 속을 채워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선, 호, 사각형, 글자 등의 색이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꾸미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선색을 할 때는 스트로크 스타일에서 지정을 합니다. 스트로크 스타일에는 이렇게 직접 색깔에 이름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코드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를 환산해서 RGB 값으로 이렇게 직접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렇게 된 거 16진수입니다. 요 두 자리 값을 10진수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요 값이 되는 거고요. 요거 16진수, 요거 10진수로 바꾸면 요 값이 되고요. 요거를 10진수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요 값이 되는 거죠. 둘은 똑같은 값입니다. RGB, B가 250가 파란색 나오겠네. 요게 RGB가 색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됩니다. 파란색의 농도 255 최고로 진하게. 그러면 이런 파란색 나오는 거죠. 오케이? 선의 색을 지정하는 건 스트로크 스타일. 그러면 채우는 거는 필 스타일. 필 스타일 줘갖고 이름을 주고 같은 방식으로 이름 지정 색깔 지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채우는 색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는 여기 라인 위스라고 줍니다. 이거 안 써봤네. 라인 위스라고 주게 되면 요거 막 픽셀이겠죠. 픽셀 값으로 들어가죠. 점점 그 값을 해서 20픽셀 두께가 지정이 되네요. 그래서 도형을 꾸밀 때는 스트로크, 선일 때는 스트로크 스타일로 주고요. 채우기는 필 스타일로 주고요. 두께는 라인 위스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선의 색하고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샘플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앞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여기까지 지정한 사항은 동일하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지금 이 밑에 내용들 지금 하나씩 바꿔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1픽셀짜리 블루 직선의 파란색 선 요거 그리는 거 좀 설명할 겁니다. 새로운 거 그리니까 비긴 패스 잡아줬습니다. 모든 도형 그릴 때마다 비긴 패스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컨텍스트 move to에서 어디서 시작하는지 커서의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커서의 위치에 그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라인 2에서 선 그려줬고 화면에 표시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스트로크 스타일, 스트로크 스타일은 선 색깔이죠. 선의 색깔은 블루,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찍어줘 하면은 이게 나가죠. 에? 오케이?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는 게 좋으니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비긴 패스 앞에 거랑 연결 끊어놨고요. 그 다음에 레탱글 사각형 만드네요. 20에 80이란 좌표에다가 가로가 120, 세로가 50짜리 사각형을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선의 두께는 10으로 줬고요. 스트로크 스타일, 스트로크 스타일이면 여기도 있었죠. 선의 색깔이죠. 선의 색깔은 옐로우 그린, 노랑 초록, 연두인가 그럼? 예, 이걸 딱 씩해서 컨텍스트 스트로크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좌표가 20에 80이 되고요. 이 크기가 120, 요게 50이 되겠죠. 그리고 요 선의 두께가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색깔이 바로 옐로우 그린이 되고요.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건 그림입니다. 그림. 그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딱 똑같이 패스 끊어줬고요. 아크 썼네요. 호네. 이거는 80에 120에서 지름은 반지름은 50으로 놓고 0에서 1.5파이까지 갖다 달래요. 0이면 기준점 여기가 되고요. 1.5면 2분의 3파이가 되네요. 270도. 예, 여기까지 가게 되네요. 그리고 색깔은 바이올렛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스트로크 명령 주니까 화면에 딱 그때 나타나는 거죠. 선과 사각형 호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비긴 패스 해줍시다. 오케이. 화면에 표시할 때는 스트로크 해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만 알면 됩니다. 색깔 지정할 때는 스트로크 스타일, 선 두께 지정할 때는 라인 위스 이거 주면 되죠. 스트로크 스타일, 라인 위스, 스트로크 스타일, 라인 이거 기억하면 되네. 채우기는 안 했으니까 선의 색하고 굵기 꼭 여러분도 돌려서 여러분이 수정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봅시다. 예, 이번엔 채우기 한번 보겠습니다. 채우기 도형 내부에다 칠하는 경우입니다. 도형 내부에 칠하는 기능. 아까 필 썼었죠. 칠하는 방법. 필 스타일 뭐죠? 아까 우리 뭐 했었지? 스트로크 스타일 할 때 스트로크 스타일이 지정하는 게 뭐였죠? 색깔. 맞아요. 필 스타일도 내부에 칠하는 색깔을 지정하는 메소드입니다. 프로퍼티입니다. 여기에 필 스타일에 바이올렛이라고 색깔 지정했네요. 그 다음 캔버스에 바로 칠하는 방법은 필 레탱글 이런 명령을 주면 다이렉트로 칠해집니다. 스트로크 레탱글과 같은 건가? 네, 맞아요. 스트로크 레탱글과 마찬가지로 필 레탱글 하면은 바로 색깔이 채워집니다. 단 얘는 레탱글만 됩니다. 그 밖의 것들, 그 밖에 호, 원 이런 것들 있죠. 삼각형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먹지 않습니다. 얘는 사각형일 때만, 레탱글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주고 필 레탱글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흠수봐. 그러면 테두리는 표시 안 됩니다. 테두리 제외한 내용만입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 그럼 사각이나 원호 같은 경우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 필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필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 색깔 지정했고요. 그리고 레탱글로 사각형 그렸죠. 그 다음에 콘텍스트 필 명령을 주게 되면 그러면 바로 색깔이 바이올렛을 칠해집니다.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콘텍스트 스트로크 스타일. 스트로크 스타일이 뭐죠? 선이죠. 테두리 선. 그레이로 지정하고요. 선 두께 10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콘텍스트 스트로크. 이건 테두리 선 그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에 그레이 색깔로 테두리가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필이면 채우기, 스트로크이면 선. 필 레탱글이면 바로 채우기. 스트로크 레탱글, 스트로크 뭐지? 스트로크 레탱글이면 바로 그리기가 되는 거죠. 스트로크. 오케이, 잘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채우는 방법, 필 스타일, 필 레탱글, 필이랑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필 스타일은 채우는 색 지정하는 거고요. 잘 신경 써서 보기 바랍니다. 선의 색깔, 선 그리기, 채우기의 색깔, 채우기. 예, 샘플 나왔습니다. 칠하기 샘플이거든요. 채운 사각형이나 원에다가 채운 사각형하고 원호 그리기입니다. 이거 딱 본 순간 이거는 그냥 필 명령 준 거네. 필 레탱글이나 필 명령으로 한 거지. 레탱글 그리고 필 명령 줘서 채우기 한 거고. 이거는 테두리 선도 있고 내용도 채웠는데 그러면 필 레탱글도 쓰고 스트로크 그치 스트로크 레탱글도 쓴 거네. 스트로크 레탱글도 둘 다 써야 돼요. 아니 스트로크만 써도 되죠.
선 지정하고 스트로크 주게 되면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네. 선이 좀 두꺼워 보이죠? 선 두께도 조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스트로크. 오케이. 얘는 뭐죠? 아크 쓴 거죠. 어떻게 알지? 호잖아. 원이 완성되지 않은. 원도 그렇고 원이 완성되지 않은 호죠. 그리고 속에 채우기도 했고 선 두께도 바꿨고 테두리 선도 그렸네. 다 썼네 그냥 할 수 있는 것. 예, 봅시다. 첫 번째 채우기. 이건 제일 쉽죠. 여기까지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스킵하고요. 예, 이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네. 필 스타일러 바이올렛 지정했고요. 필 레탱글에서 찍어라 했어. 이게 다죠. 색깔 지정하고 도형 찍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선까지 있는 거 볼게요. 일단 이전 거랑 구분하려고 비긴 패스 집어넣습니다. 이건 처음이란 집어넣은 거고요. 예, 그리고 레탱글 그렸습니다. 화면에 아직 표시 안 됐죠? 필 스타일도 바이올렛 지정했습니다. 색도 채웠어요. 아직 화면에 표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 명령 주면 그때 색이 채워지죠. 색만 채워진 겁니다. 테두리 선 없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스트로크 스타일, 이건 테두리 선이죠. 선에 대한 건 그레이로 지정하고 선 두께는 1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스트로크 하면 그때 테두리 선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테두리 선이 나타나게 되죠.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우는 거 먼저 그려줬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그려줬고. 오케이. 그럼 얘는 세 단계. 그리고 칠하고 세 단계네. 예, 그래서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여기가 뭐죠? 일단 새로 시작한다고 했고요. 커서 옮겨주고 아크 그려줬습니다. 아크 그려줬죠. 크로우 패스 썼네.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리게 되면 호가 이렇게만 그려지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가 열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거 막아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막으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얘가 이걸 만든 겁니다. 이 크로즈 패스가 그래야 채울 수 있죠. 열려 있으면 채우기 안 됩니다. 도형이 또 열렸네. 구멍 세 개네. 여기 막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림 형성, 여기서 아크를 그림 형성했고, 그리고 얘가 그림을 막아줬어요. 그린 거죠. 호. 그 다음에 얘가 콘텍스트 필 스타일 채우는 색깔은 옐로우 그린 얘죠. 그 다음에 필 채웠어요. 테두리 선 없이 호만 입 쫙 벌린 놈 이거 같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 다음에 호 그리기 들어가야 되죠. 콘텍스트 스트로크 스타일에서 테두리 색깔 그레이를 지정했고 두께 20으로 한 다음에 하나가 빠졌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스트로크 들어가야 되죠. 콘텍스트 스트로크 들어가면 호가 쫙 그려집니다. 어떤 상태로 테두리 선이 나타나는 거죠. 오케이. 요 내용도 세 가지 예를 다 들어놨습니다. 단계별로 확인하고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 과제 있습니다. 과제에서 이거 사용하는 거 예로 낼 거거든요. 이 사용법 꼭 기억하고요. 11-7번에서 이거 배웠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어야 됩니다. 예, 이거 알아야 돼요.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예,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죠?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HTML5로 웹페이지에 그림 그리는 방법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만들고 캔버스 위에다가 선, 사각형, 원, 호 그리는 거 배웠죠. 또 경로라는 개념, 비긴 패스라는 거 썼죠. 도형을 그릴 때는 이 선을 그릴 때 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점 확인해야 됩니다. 내부에 색칠하는 것도 했죠. 필 레탱글. 오케이. 선 그리는 건 스트로크 레탱글 이렇게 했었죠. 텍스트 출력하는 것도 가볍게 했습니다. 맞죠. 이것도 테두리만 할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었죠. 이미지 들어오 썼었죠. 요거 할 땐 조심해야 됐지. 위치 잡는 건 괜찮은데 화면에 표시된 원본 그림하고 화면에 표시된 영역과 크기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사이즈를 맞추어 줘야 됐죠.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 중에 온 로드라는 걸 썼죠. 그림이 다 로드된 이후에 다시 사이즈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드래깅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거 바로 직전에 설명했죠. 요 내용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수업의 과제는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캔버스의 도형을 이용해서 본인 이름 표시하기. 아까 봤죠? 캔버스 배치하고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선을 이용해서 이름 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그림판에 본인 이름을 그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편집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꼭 직접 하고 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앞에 설명한 내용만 천천히 따라해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